늦은 여름 오후, 경기도 수원의 한 주택가에 자리한 이정우 할아버지의 방에서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78세의 할아버지는 12살 손자 민수와 마주 앉아 오래된 앨범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이 사진 속 사람이 누구예요? 민수가 흑백 사진 속 한 사람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분이 너의 증조 할아버지야. 우리 가족의 시작이신 분이지. 정우 할아버지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럴 거야.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돌아가셨거든. 하지만 이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 가족도 없었을 거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 한쪽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시대순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맨 왼쪽에 누렇게 바랜 흑백 사진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끝에 최근 컬러 사진까지 한 가족의 100년 역사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가족 이야기 들려주세요. 민수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정우 할아버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면서 방 안이 따뜻한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민수야, 우리 가족에는 특별한 약속이 하나 있어. 증조 할아버지부터 할아버지, 그리고 너의 아버지까지 3대에 걸쳐 지켜온 약속이지. 할아버지가 신중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민수의 눈이 더욱 반짝였습니다. 다음 세대는 반드시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겠다는 약속이야. 그 약속 때문에 우리 가족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어. 할아버지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직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아버지의 진지한 표정에서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될 것임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장 오래된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낡은 한복을 입은 남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분이 너의 증조 할아버지, 이창수 할아버지야. 이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자. 1920년대 이야기지만 지금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질 거야. 할아버지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마치 중요한 수업을 받는 학생처럼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정말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어. 하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큰 분이셨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 가족의 뿌리를 만드셨는지 들려줄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방 안에는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 두 세대가 마주 앉아 가족의 역사를 나누는 신성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왜 갑자기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민수가 궁금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며칠 전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직 심각한 단계는 아니지만 이제 정말로 손자에게 가족의 이야기를 전해줘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말이야. 언젠가는 할아버지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거잖아. 그 전에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이야기들을 내가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할아버지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민수는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아픈 건 아니고 그냥 나이가 들면 누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야.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너에게도 전해져야 한다는 거지. 할아버지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알겠어요. 할아버지, 열심히 들을게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훗날 어떤 어른으로 자라날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보자. 우리 가족 100년 이야기를. 할아버지가 첫 번째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따뜻한 램프 불빛과 함께 더욱 아늑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며 1920년대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너의 증조할아버지 이창수는 1900년에 태어나셨어. 그때는 정말 어려운 시대였지. 하지만 이분의 꿈만큼은 누구보다 컸어.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집중했습니다. 마치 시간 여행을 떠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밤, 이 작은 방에서 100년에 걸친 가족의 대서사시가 펼쳐집니다. 사랑과 희생, 꿈과 좌절,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낸 성취의 이야기가 말입니다. 너의 증조할아버지 이창수는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셨어. 19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25년 전 이야기지. 정호 할아버지가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가난했을 것 같아요. 민수가 상상하며 말했습니다. 맞아. 그분의 아버지, 그러니까 너의 고조할아버지는 남의 땅을 빌려 농사 짓는 소작농이었어.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해도 겨우 입에 풀칠하는 정도였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창수는 어려서부터 남달랐습니다. 글을 배우고 싶어 했지만 학교에 갈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의 훈장님께 몰래 한글을 배웠습니다. 낮에는 밭일을 하고 밤에는 촛불을 켜고 글 공부를 했습니다. 증조할아버지는 정말 똑똑하셨어. 20살이 되기 전에 마을에서 글을 가장 잘 읽는 사람이 되셨지.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1920년 창수가 2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해 가을,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논밭이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증조할아버지가 결심을 하셨어.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 아이들만큼은 이런 고생을 시키지 않겠다고. 할아버지의 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창수는 고향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서울로 가서 새로운 일을 찾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은 반대하셨지만 창수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도시에서 돈을 벌어 꼭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더 이상 굶주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창수의 간절한 약속이었습니다. 보따리 하나만 들고 서울로 향하는 창수의 뒷모습을 보며 부모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20살 청년의 어깨가 너무 무거워 보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창수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굶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증조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어.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할아버지가 창수의 신념을 전했습니다. 마침내 창수는 종로의 한 포목점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심부름꾼이었지만 성실함과 똑똑함을 인정받아 점차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창수는 돈을 아꼈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모든 돈을 고향에 보내거나 미래를 위해 저축했습니다. 3년 후 창수는 작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포목점 주인이 창수를 믿고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창수에게는 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증조할아버지의 진짜 인생이 시작된 거야.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손님들의 신뢰를 얻으셨지.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1925년 창수는 마침내 고향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5년 만의 귀향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가족을 위한 선물과 함께 새로운 꿈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들아, 정말 고생했구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창수를 안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어머니, 우리 가족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수의 다짐이었습니다. 창수는 고향에서 작은 상점을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배운 장사 노하우를 활용해 마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공급했습니다. 정직한 장사로 금세 마을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1927년 창수는 같은 마을의 착한 처녀 김순이와 결혼했습니다. 순이는 창수의 꿈을 이해하고 함께 가게를 도와주었습니다. 증조할머니도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증조할아버지의 든든한 동반자였지. 할아버지가 증조할머니를 그리워하며 말했습니다. 1930년 드디어 창수의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바로 정호 할아버지의 아버지인 이학수였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창수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겠다. 꼭 배움의 기회를 주겠다. 그게 바로 우리 가족 약속의 시작이었어. 민수야. 증조할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우리 가족 100년 역사를 만든 거지. 할아버지가 의미 깊게 말했습니다. 창수는 아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게도 점점 커졌고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만큼은 도시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하겠다. 창수의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민수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하셨네요. 그래, 그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거야. 가난한 농부에서 시작해서 우리 가족의 기초를 만드신 분이지. 할아버지가 존경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창수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학수,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로 이어지는 놀라운 가족사가 계속될 예정이었습니다. 1935년 창수의 아들 학수가 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창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더 큰 도시로 나가야 했습니다. 여보, 정말 서울로 가야 할까요? 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학수가 커서 마을 아이들처럼 농사만 지으며 살게 할 수는 없어요. 이 아이만큼은 배워서 더 큰 세상을 보게 해주고 싶어요. 창수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해 봄, 창수 가족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서울로 이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쉬워했지만 창수의 결심을 이해했습니다. 창수야, 아들 교육 잘 시켜라. 우리 마을의 자랑이 될 거야. 마을 이장의 격려였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창수는 낮에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밤에는 야간 경비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너무 힘들어 보여요. 어린 학수가 걱정했습니다. 괜찮다, 학수야. 내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 봐도 아버지는 힘이 나. 창수는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학수는 아버지의 희생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 때도 혼자 공부했습니다. 아버지를 실망시킬 수 없었습니다. 1940년 학수가 1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창수는 아들의 교육비만큼은 절대 아끼지 않았습니다. 학수야, 공부가 힘들지? 창수가 늦은 밤 공부하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재밌어요. 책을 읽으면 새로운 세상을 알 수 있어요. 학수의 대답에 창수는 뿌듯해했습니다. 창수는 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작은 방 하나를 더 얻었습니다. 자신과 아내는 더 좁은 곳에서 지내더라도 아들만큼은 편하게 공부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보, 우리는 이런 곳에서 지내도 괜찮아요? 순이가 미안해했습니다. 당신, 우리가 조금 불편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학수가 훌륭하게 자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창수의 확신에 찬 대답이었습니다. 1943년 학수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였습니다. 창수는 아들을 위해 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가게를 확장해서 더 많은 수입을 올리기로 한 것입니다. 돈을 빌려서라도 사업을 키우겠다는 창수의 결심에 주변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창수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친구가 걱정했습니다. 아들 교육이 가장 중요해요. 이 아이가 성공하면 우리 가족의 미래가 바뀔 거예요. 창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창수의 도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쌓은 신뢰 덕분에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학수도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항상 반에서 1등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 덕분에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학수가 미안해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훌륭하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창수가 아들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1947년 학수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였습니다. 창수는 아들에게 꿈을 물어봤습니다. 학수야,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저처럼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학수의 꿈이었습니다. 창수는 아들의 꿈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좋은 꿈이야. 아버지가 끝까지 도와줄게. 학수는 사범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창수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지만 아들의 꿈을 포기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대학 4년 동안 창수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우며 일했지만 아들이 대학에서 보내는 편지를 받으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저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꼭 훌륭한 선생님이 되겠어요. 학수의 편지는 창수에게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1951년 학수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창수에게는 꿈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대학을 졸업한 아들을 둔 것입니다. 학수야, 정말 자랑스럽다. 창수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안았습니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버지의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학수도 감격했습니다. 그날 밤 창수는 아내와 함께 아들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룬 게 아니라 학수가 이룬 거예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함께 이룬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수가 자기 아이들에게도 더 좋은 기회를 줄 거예요. 창수는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동적이에요. 민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증조 할아버지의 희생이 우리 가족 전체의 운명을 바꾼 거야. 그분의 사랑이 3대에 걸쳐 이어진 거지. 정호 할아버지가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창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학수가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줄게. 너의 할아버지인 이학수.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 말이야. 정호가 다음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교사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정한 양복을 입고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선생님이셨어요? 민수가 신기해했습니다. 그래,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 그것도 40년간이나 하셨지. 정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1951년 학수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21살의 젊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학수는 아버지 창수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아버지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학수야, 내가 자랑스럽다. 이제 너도 누군가의 아버지가 될 텐데 그때는 너의 아이들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거라. 창수의 당부였습니다. 학수는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희생으로 교육받을 수 있었기에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1953년 학수는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박영희와 결혼했습니다. 영희도 교육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꿈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완벽한 동반자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은 더 넓은 세상을 보게 해주고 싶어요. 영희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럼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야죠. 학수의 다짐이었습니다. 1955년 첫째 아들 정호가 태어났습니다. 학수는 갓난아기를 안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이 아이는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당신처럼 좋은 아버지가 있으니까 분명 그럴 거예요. 영의 믿음이었습니다. 학수는 아들뿐만 아니라 학교의 모든 학생들을 자식처럼 아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는 학용품을 사주기도 하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방과 후에 별도로 가르쳤습니다. 선생님, 왜 저희를 이렇게 잘해주세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모두 소중하기 때문이야. 누구든 노력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학수의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학수는 더 큰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정호에게는 더 높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정호야, 너는 아버지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학수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어린 정호의 대답이었습니다. 학수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교사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정호의 교육비만큼은 절대 줄이지 않았습니다. 1965년 정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수는 아들이 다니는 학교는 아니었지만 매일 아들의 공부를 직접 돌봐주었습니다. 아버지, 저 공부가 재밌어요. 정호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래, 공부는 즐거운 거야.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지. 학수는 아들의 학습 의욕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학수는 아들만이 아니라 자신도 계속 공부했습니다. 교육광범론을 연구하고 새로운 교수법을 익혔습니다. 더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1970년 정호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였습니다. 학수는 아들에게 더 큰 꿈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정호야, 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학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사람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아니면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어요. 정호의 꿈이었습니다. 좋은 꿈이야. 어떤 길을 택하든 아버지가 도와줄게. 학수의 약속이었습니다. 학수는 정호가 의사를 꿈꾸기 시작하자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방과 후 과외도 하고 여름방학에는 특별 수업도 했습니다. 모든 수입을 아들의 미래를 위해 저축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영희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정호가 의대에 가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미리 준비해야죠. 학수의 각오였습니다. 1975년 정호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의대 진학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학수는 아들을 위해 과외비도 마련하고 참고서도 사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의대에 떨어지면 어떡해요? 정호가 불안해했습니다. 떨어져도 괜찮아. 다시 도전하면 되는 거야.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 학수가 아들을 격려했습니다. 1976년 드디어 대학 입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호는 서울의 명문의대에 합격했습니다. 학수에게는 꿈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붙었어요. 의대에 붙었어요. 정호가 뛰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정말이야? 학수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날 밤 학수는 돌아가신 아버지 창수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보세요. 손자가 의사가 됩니다. 우리 가족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민수야, 그때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 평생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거든. 정호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학수의 교육 철학과 희생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손자가 의사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1976년부터 1982년까지 정호의 의대 생활 6년간 학수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교사 월급만으로는 부족해서 방과 후 과외도 하고 주말에는 학습지 검토 일도 했습니다. 여보, 몸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좀 쉬세요. 영희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정호가 의사가 되면 모든 게 보상받을 거예요.
학수는 피로를 감추며 말했습니다. 정호도 아버지의 희생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대 공부는 어려웠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너무 고생하세요. 정호가 미안해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 봐도 아버지는 행복해. 학수는 늘 웃으며 격려했습니다. 1980년 정호가 의대 5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학수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과로로 인한 탈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정호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정호야, 미안하다. 내가 공부하는데 걱정을 끼쳐서. 병상의 학수가 미안해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미안해요. 아버지가 이렇게 되도록 모르고 있었어요. 정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정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아버지가 얼마나 큰 희생을 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제가 아버지를 돌봐드릴게요. 꼭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해드릴게요. 정호의 다짐이었습니다. 다행히 학수는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는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정호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1982년 정호가 마침내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학수에게는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의사 선생님. 학수가 아들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농담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아버지 덕분이에요. 정호가 감격했습니다. 졸업식장에서 학수는 돌아가신 아버지 창수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우리 가족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1984년 정호는 인턴 과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의사가 되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정호는 곧바로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아버지, 이게 제 첫 월급이에요. 이제 아버지가 편히 쉬세요. 정호가 월급 봉투를 건넸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번 돈이야. 내가 쓰거라. 학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아버지가 저에게 투자한 돈을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호의 진심이었습니다. 그해 학수는 마침내 학교를 정년퇴임했습니다. 40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친 것입니다. 퇴임식에서 학수는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40년간 가르친 학생들이 모두 제 자식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의사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학수의 소감이었습니다. 1985년 정호는 병원에서 인정받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는 모습이 아버지 학수와 닮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친절하시네요. 환자들이 정호를 칭찬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것뿐입니다. 정호의 대답이었습니다. 1987년 정호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김미영과 결혼했습니다. 미영도 환자를 돌보는 일에 헌신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교육 덕분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정호가 감사해했습니다. 정호야, 이제 너도 아버지가 될 텐데 내 아이에게도 더 좋은 기회를 주거라. 학수가 당부했습니다. 네, 아버지. 우리 가족의 약속을 계속 지켜나갈게요. 정호의 약속이었습니다. 1990년 정호의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바로 지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민수의 아버지 성민이었습니다. 갓난아기를 아는 학수는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성민아, 내가 자라서는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할아버지, 그럼 아버지도 의사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너의 아버지 성민도 의사야. 그것도 아주 훌륭한 의사지. 정호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학수는 손자 성민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자신이 시작한 가족의 약속이 3대에 걸쳐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 키운 것 같아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정호가 스스로 훌륭하게 자란 거예요. 이제 정호가 성민이를 잘 키울 거예요. 학수의 믿음이었습니다. 1995년 학수는 70세가 되었습니다. 건강이 많이 약해졌지만 손자 성민이를 보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커서 아버지처럼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5살 성민이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노력하면 뭐든 될 수 있어. 학수가 손자를 격려했습니다. 민수야, 그때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 증조 할아버지부터 시작된 꿈이 3대에 걸쳐 이어지는 걸 보셨거든. 정호가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학수의 교육 철학과 희생 정신이 아들에게 그리고 손자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에서 시작된 가족의 꿈이 의사 집안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너의 아버지 성민이 이야기를 해줄게. 정호 할아버지가 1990년대 사진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의사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민수의 아버지 이성민과 어린 민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빠도 저처럼 어렸을 때가 있었구나. 민수가 신기해했습니다. 그럼 너의 아버지도 한때는 너처럼 작고 귀여운 아이였어.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민은 1990년에 태어나 의사 집안의 막내 아들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 학수와 아버지 정호 모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성민에게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성민아, 넌 뭐가 되고 싶니? 아버지, 정호가 물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버지처럼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어린 성민의 대답이었습니다. 성민은 어려서부터 남을 돕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픈 동물을 발견하면 집에 데려와 돌봤고 친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도와주었습니다. 1995년 성민이 5살 때였습니다. 할아버지 학수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오랜 교직 생활과 과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민이 걱정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셔. 하지만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 치료해드릴게. 정호가 아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성민은 매일 병원에 가서 할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어린 손으로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어드렸습니다. 성민아, 할아버지가 좋아지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줄게. 학수가 손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나으세요. 저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성민의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다행히 학수는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성민은 의사라는 직업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의사가 되고 싶어요. 성민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왜 의사가 되고 싶니? 정호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해주고 싶어요. 성민의 확고한 의지였습니다. 정호는 아들의 꿈을 지지했지만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길이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00년 성민이 1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할아버지 학수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성민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마지막까지 성민이 자랑스럽다고 하셨어. 정호가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꼭 훌륭한 의사가 될게요. 성민이 할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그날부터 성민의 공부에 대한 의지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2005년 성민이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공부도 잘했지만 무엇보다 친구들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성민아, 너는 정말 마음이 착하구나. 담임 선생님이 칭찬했습니다. 제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민의 대답이었습니다. 성민은 성적도 우수했지만 인성면에서도 모범적이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교육이 그를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2008년 성민이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의대 진학을 목표로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의대에 가려면 얼마나 공부해야 해요? 성민이 물었습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해. 그 마음이 있으면 공부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야. 정호의 조언이었습니다. 성민은 아버지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되 봉사활동도 꾸준히 했습니다. 2011년 성민이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공부 스트레스가 심했지만 가족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성민아, 결과가 어떻든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러워. 정호가 격려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꼭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어요. 성민의 의지였습니다. 2012년 드디어 대학 입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민은 서울의 명문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가족 모두 기뻐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성민이가 의대에 붙었어요. 정호가 아버지의 영정에 대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의사가 되겠어요. 성민의 다짐이었습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성민은 의대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려운 공부였지만 환자를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견뎠습니다. 성민군, 정말 성실하네요. 교수님들이 칭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가족이 저에게 해준 것처럼 저도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성민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2018년 성민이 마침내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정호에게는 다시 한번 꿈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의사가 되었어요. 성민이 기뻐했습니다. 성민아, 정말 자랑스럽다. 이제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거라. 정호의 당부였습니다. 민수야, 그때 할아버지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 우리 가족의 약속이 3대에 걸쳐 계속 이어지는 걸 봤거든. 정호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성민의 의사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민수라는 새로운 희망이 태어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2019년 성민은 인턴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의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아과를 전공으로 선택한 것은 어린 시절 할아버지를 돌보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이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성민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선택이야. 아이들을 돕는 일만큼 보람 있는 일은 없을 거야. 정호가 아들을 격려했습니다. 성민은 소아과에서 인정받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과 세심한 진료로 부모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를 정말 잘 봐주시네요. 환자 어머니가 감사해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니까요. 최선을 다해 치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민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2020년 성민은 같은 병원의 간호사 박지혜와 결혼했습니다. 지혜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성민아,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정호가 며느리를 반겼습니다. 아버지, 지혜도 저처럼 아이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에요. 성민이 소개했습니다. 결혼식에서 정호는 돌아가신 아버지 학수와 증조할아버지 창수를 생각했습니다. 두 분도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는 것을. 2021년 성민과 지혜 사이에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바로 지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민수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태어날 때 어떠셨어요? 민수가 궁금해했습니다. 정말 기뻤지. 우리 가족의 4대째가 태어났으니까 말이야. 정호가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태어나던 날, 정호는 병원에서 갓난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증조할아버지 창수부터 시작된 가족의 약속이 4대째까지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자라서는 더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정호가 갓난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성민은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을 민수에게도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되라고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수야,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성민이 5살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빠처럼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민수의 순수한 대답이었습니다. 2025년 민수가 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할아버지 정우가 갑자기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나이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성민아, 이제 할아버지도 나이가 들었구나. 정우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버지를 잘 돌봐드릴게요. 성민의 다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정우는 가족의 역사를 민수에게 전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민수도 이 이야기를 자신의 아이들에게 들려줘야 할 테니까요. 민수야,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 이야기를 들려줄까? 정우가 손자에게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할아버지. 민수가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현재 성민은 병원에서 인정받는 소아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을 치료하며 부모들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건강해졌어요. 환자 부모들이 고마워합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아이들에게 나누는 것뿐입니다. 성민의 겸손한 대답입니다. 성민은 의사로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훌륭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민수에게 공부를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아빠, 저도 커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어떤 일을 하든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면 행복할 거야. 성민의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성민은 매일 민수와 시간을 보냅니다. 함께 책을 읽고 놀아주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신이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사랑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보, 당신이 민수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좋은 아버지예요. 지혜가 남편을 칭찬했습니다. 제가 좋은 아버지들을 보고 자랐거든요. 그분들처럼 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성민의 대답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성민은 민수를 데리고 할아버지 정우를 찾아갑니다. 3대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할아버지, 아빠, 저도 나중에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넌 이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분명 훌륭한 어른이 될 거야. 정호가 손자를 격려했습니다. 성민은 자신의 성공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민수야, 아빠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우리 가족 모두의 사랑 덕분이야. 너도 그 사랑을 받고 자라고 있어. 성민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네, 아빠. 저도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게요. 민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민수가 우리 가족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4대째를 이어받은 아이가 어떤 꿈을 키워갈지, 어떤 어른으로 자라날지 기대됩니다. 민수야, 이제 내 이야기를 해보자. 정호 할아버지가 최근 사진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민수의 모습, 아버지와 함께 책을 읽는 모습, 할아버지와 산책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어떤 아이예요? 민수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착하고 똑똑하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커. 할아버지의 칭찬이었습니다. 민수는 2021년에 태어나 지금까지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증조할아버지부터 시작된 교육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고스란히 민수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어린 민수는 책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아버지 성민이 매일 밤 읽어주는 동화를 들으며 상상력을 키웠습니다. 아빠, 이 책에 나오는 의사 아저씨처럼 저도 아픈 사람들을 고쳐줄 수 있을까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 할 수 있을 거야. 성민의 격려였습니다. 민수는 유치원에서도 친구들을 잘 도와주는 아이로 유명했습니다. 누군가 다치면 가장 먼저 달려가고 울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위로해 주었습니다. 민수는 정말 마음이 따뜻한 아이예요. 유치원 선생님이 부모님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에서 가르친 적이 없는데 저절로 그렇게 행동해요. 지혜가 신기해했습니다. 2024년 민수가 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할아버지 정호가 가벼운 감기에 걸렸을 때 민수는 매일 할아버지 방에 가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프지 않으세요? 민수가 작은 손으로 할아버지의 이마를 만져보았습니다. 민수가 이렇게 걱정해 주니까 할아버지가 금세 나을 것 같아 정호가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민수는 할아버지가 나을 때까지 매일 그림을 그려서 선물했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긴 그림들이었습니다. 2025년 민수가 4살이 되면서 더욱 똑똑해졌습니다. 한글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셈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수야, 넌 정말 똑똑하구나. 할아버지가 칭찬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민수의 학습 의욕이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민수에게 공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박물관에 가서 공룡 화석을 보고 과학관에서 실험을 구경하고 동물원에서 동물들을 관찰했습니다. 모든 경험이 민수에게는 신기하고 즐거웠습니다. 아빠, 공룡은 왜 없어졌어요? 민수가 궁금해했습니다. 그건 아주 오래된 일이야.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알아낸 거지. 성민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도 커서 과학자가 되어서 궁금한 걸 연구하고 싶어요. 민수의 새로운 꿈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민수가 어떤 꿈을 꾸든 지지해 주기로 했습니다. 의사가 되어도 좋고 과학자가 되어도 좋고 다른 일을 해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야,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 할아버지의 조언이었습니다. 민수는 할아버지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비록 어렸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아픈 강아지를 발견했습니다. 길에서 다리를 다쳐 움직이지 못하는 강아지를 보고 즉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강아지가 아파요. 도와줘야 해요. 민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동물병원에 데려가자. 성민이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강아지가 치료받는 것을 본 민수는 수의사라는 직업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빠, 동물 의사도 있구나. 민수가 신기해했습니다. 그럼 동물들도 치료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성민의 설명이었습니다. 저도 동물 의사가 되어서 아픈 동물들을 고쳐주고 싶어요. 민수의 또 다른 꿈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민수의 다양한 꿈을 모두 응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꿈의 종류가 아니라 그 꿈을 향한 열정과 다른 사람 동물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어떤 일을 하든 할아버지는 항상 내 편이야. 정호가 손자를 격려했습니다. 감사해요,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민수의 다짐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 민수는 5살이 되어 곧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가족들은 민수가 어떤 어른으로 자라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보, 민수를 보면 우리 가족의 미래가 밝아 보여요. 지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차대에 걸친 사랑이 민수에게도 잘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성민의 대답이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우리 가족의 새로운 희망입니다. 증조 할아버지의 희생, 할아버지의 교육 열정, 아버지의 의사로서의 헌신이 모두 민수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우리 가족처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야. 넌 이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분명 훌륭한 어른이 될 거야. 할아버지의 확신에 찬 대답이었습니다. 민수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어떤 꿈을 이루어갈지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수야, 이제 우리 가족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게. 정호 할아버지가 모든 사진을 다시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흑백 사진부터 컬러 사진까지 4대에 걸친 가족의 역사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각각의 사진에는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꿈과 희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가족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민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대단한 건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온 약속이야. 할아버지가 의미 깊게 말했습니다. 정호는 증조할아버지 창수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증조할아버지는 가난한 농부였지만 아들만큼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 그 다음에는 할아버지 학수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는 교사가 되어 아버지를 의사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어. 아버지 성민의 사진도 가리켰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의사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돕겠다고 약속했어. 그럼 저는 어떤 약속을 해야 해요? 민수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넌 아직 어리니까 천천히 생각해봐.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우리 가족의 약속은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었어. 할아버지의 설명이었습니다. 정호는 가족의 가치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첫 번째 가치는 교육이야. 배움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지. 두 번째 가치는 희생이야. 나보다 가족을, 가족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거야. 세 번째 가치는 봉사야. 자신이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지. 민수는 할아버지의 말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겼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가족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증조할아버지부터 아버지까지 모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셨네요? 민수가 깨달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증조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공급하셨고, 할아버지는 아이들을 가르치셨고, 아버지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계시지. 할아버지의 정리였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민수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좋은 마음이야. 하지만 어떤 일을 하든 그 마음가짐이 중요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거든. 할아버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정호는 민수에게 가족의 전통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에는 특별한 전통이 있어. 매년 추석에는 증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 산소에 가서 감사 인사를 드려. 생일에는 가족이 모두 모여서 그에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해. 그리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함께 도와줘.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가족이 함께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거든. 민수는 이런 전통들이 자신에게도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정호는 또한 가족의 어려웠던 시절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민수야, 우리 가족이 항상 행복했던 것은 아니야. 증조할아버지는 고향을 떠나는 아픔이 있었고, 할아버지는 과로로 쓰러지기도 하셨어. 아버지도 의대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어. 하지만 가족의 사랑과 격려가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지.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가족이 함께 해내는 거야. 할아버지의 지혜였습니다. 민수는 가족의 역사를 들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정말 행복한 아이네요.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그 행복을 혼자만 간직하면 안 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해. 할아버지의 당부였습니다. 정호는 민수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커서 어떤 일을 하든 몇 가지는
꼭 기억해라. 첫째, 항상 정직하게 살아라. 거짓말로는 진정한 성공을 할 수 없어. 둘째, 열심히 공부해라. 배움은 평생 해야 하는 일이야. 셋째, 다른 사람을 존중해라. 모든 사람은 소중한 존재야. 넷째, 가족을 사랑해라. 가족의 사랑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힘이 될 거야. 민수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겼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제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그때가 되면 내가 만든 새로운 이야기도 추가될 거야.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제가 만든 이야기도요? 민수가 신기해했습니다. 그럼 넌 우리 가족의 4대째니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주인공이야. 할아버지의 격려였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침대에 누워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곱씹어봤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가족의 일원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생각해봤습니다. 아빠, 저도 우리 가족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민수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야. 넌 이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분명 훌륭한 어른이 될 거야. 성민이 아들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는 유치원에서 우리 가족 자랑하기 시간에 발표를 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증조할아버지는 가난한 농부였는데 아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선생님이 되셨고 아버지가 의사가 되셨어요. 민수가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와, 민수네 가족 정말 대단하다. 친구들이 감탄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도와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도와줘요.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선생님도 민수의 발표를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민수야, 정말 훌륭한 가족이구나. 내가 자랑스럽겠어. 그날 저녁 민수는 집에 돌아와서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우리 가족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들려줬어요. 민수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래, 친구들이 뭐라고 하더니? 할아버지가 궁금해했습니다. 모두 우리 가족이 정말 대단하다고 했어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호, 할아버지는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이미 우리 가족의 자랑이야.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4대가 한자리에 모인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민수가 유치원에서 우리 가족 이야기를 발표했대요. 성민이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민수가 벌써 가족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구나. 정호가 뿌듯해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제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민수가 선언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만든 새로운 이야기도 추가될 거야.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사 후 정호는 민수를 무릎에 앉히고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들려줄 이야기가 있어. 뭐예요? 할아버지? 민수가 기대하며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가장 큰 보물이 뭔지 아니?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랑이요? 맞아. 바로 사랑이야. 증조할아버지의 사랑이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너에게 전해진 거야. 할아버지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제 사랑도 나중에 제 아이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게 바로 우리 가족의 전통이야.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거든. 할아버지의 지혜였습니다. 2025년 가을, 민수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첫 등교 날, 할아버지는 민수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민수가 작은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증조할아버지의 낡은 펜이 들어 있었습니다. 창수가 서울에서 장사를 배울 때 사용했던 펜이었습니다. 이건 증조할아버지가 사용하셨던 펜이야. 이 펜으로 가족의 미래를 설계하셨지. 이제 이 펜이 내 것이야.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제가 가져도 돼요? 민수가 감격했습니다. 그럼 내가 이 펜으로 새로운 꿈을 써내려가면 돼. 할아버지의 격려였습니다. 민수는 그 펜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학교에서 글씨를 쓸 때마다 증조할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6개월 후 민수는 학교에서 장래희망 장문을 써야 했습니다. 민수는 증조할아버지의 펜을 꺼내 들고 정성껏게 글을 썼습니다. 저는 커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의사가 되어도 좋고 선생님이 되어도 좋고 과학자가 되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민수의 장문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민수야, 정말 훌륭한 꿈이구나. 선생님도 내가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믿어. 선생님의 격려였습니다. 현재 2025년 이정호 할아버지는 78세가 되었습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지만 손자 민수를 보는 즐거움으로 매일을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성민은 병원에서 인정받는 소아과 의사로 활동하며 수많은 아이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교육을 받고 자란 덕분에 환자들과 동료들로부터 존경받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초등학교 1학년이 되어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확고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족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어떤 가치들이 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나요? 이정호 가족의 이야기가 말해줍니다. 진정한 성공은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다음 세대의 희망이 되고 그 희망이 또 다른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가난한 농부 이창수에서 시작된 작은 꿈이 100년에 걸쳐 의사 집안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지켜온 사랑과 희생,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민수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어떤 어른으로 자라날지, 어떤 꿈을 이루어갈지,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줄지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세대를 잇는 희생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 속에서 계속 이어져 갑니다. 이정호 할아버지가 민수에게 마지막으로 해준 말처럼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도 가족의 사랑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100년에 걸친 한 가족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만 실제로는 끝이 아닙니다. 민수가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지금 이 순간 계속 써져가고 있습니다.